10월 고1 모의고사 21번 지문 기말고사 대비 강의를 시작합니다. 21번 지문은 난이도가 상입니다. 내가 적어놔줘 이렇게 상.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라고 추천합니다. 자, 위에 적어놨지만 주제, 요지, 요약문, 어법, 서술형, 내용 일치, 불일치, 어휘, 문장 위치, 글의 순서, 빈칸 등을 충분히 선생님들이 머리 굴려서 낼 수 있는데, 어법은 어법 색깔을 칠해놨고 어휘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문장 위치도 밑에 가면 표시되어 있고 빈칸도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문장 위치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글의 순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연결사에 신경 쓰도록, 연결사 주의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까지 지금 메모해 줍니다. 자, 이 지문 어려웠어요. 1학년으로서는 상위 난이도입니다. Seeing is not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밑줄이 어떤 뜻인지 적절한 걸 고르세요. 문제인데 3점이죠. 첫 줄에 보면 when you see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우리는 naturally, 자연스럽게, 그리고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break it up인데 이때 있은 something이죠. 그 뭔가를 break up은 해체시킨다, 분해시킨다는 겁니다. into shapes, colors and concepts. 이때 대시 어법 문제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학교 다니면서 배우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현재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쉐이프,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런 개념들로 그 뭔가를 해체를 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래야지 그게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는 이제 평범하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신경 써야 돼요. 두 번째 문장부터. 보라색 어휘 단어죠. 조심해야 돼. record 단어. 부호화하다. 우리가 인코드가 암호화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재부호화한다는 겁니다. 뭐를 재부호화하느냐? 다음 줄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노의 목적어 선행사 everything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이 말은 바로 위에 있죠.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재부호화한다는 겁니다. 뭔가 변화를 준다는 이야기죠. 재부호화한다. 첫 번째,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재부호화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서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재부호화한다. 그 다음 문장, reconstruct, 재구성하다죠. 우리가 기억들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 rather than은 not과 같은 의미라 보면 되고, retrieve는 상기하다, 되찾다, 뭐 검색하는 뜻인데, the video from memory, 과거의 기억으로부터의 비디오니까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그대로 상기하고 그대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100%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게 아니지. 보는 게 믿는 게 아니지. 여기서 본다는 거는 과거의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This is useful trait입니다. 이것은 유용한 특성이다인데, 재부호하고 재구성하는 게 유용한 특성이답니다. 문장 연결을 잘 보세요. 그리고 지시어도 잘 보고, this 같은 거. 그 다음, 그것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인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해놓고 줄이 꺼져 있어. 이 줄이 꺼져 있는 부분은 해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을 해보죠. A bit like, 약간 비슷하다는 겁니다. like,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이죠. 그대로가 아니고 최적의 이미지를 압축시킨 알고리즘, JPG와 같은, 뭐가 아니라 RAW는 가공되지 않는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JPG와 같은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과 약간 비슷하게 그 정보를 저장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변화를 줬다는 이야기죠. 변형시켰다는 이야기죠. 다음 문장, 서술형 문장이고 문장 위치 자리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disability라는 단어 앞에 나온 내용이죠. 앞에 나온 내용. 자, 이런 능력은 최적으로 이미지를 압축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저장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부족해. 그리고
in perfect detail, 완벽하게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 세세하게 기억하는 그런 사람은 스트로그는 투부정사, 문법이죠. 스트로그 투부정사. 스트로그는 어휘문제되고 스트로그 투부정사. 이때 핏불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스트로그 S가 없어요. 스트로그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동사가 세 개죠. generalize, 일반화하다, learn, 배우다, make, connection, 연결을 만들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스트로그 투부정사 연결되는데 between what they have learned죠. what은 learn의 목적어죠.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것 사이에 그 사이의 것을 일반화하고 또 배우고 연관성을 만들어내려고 고군분투한다. 엄청 노력하고 애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이야. 압축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죠? 그러나 자, but 단어, but이 나오면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문장 위치입니다. 앞에 문장과 연결을 잘 보라고. 순서 문제 만들 때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세상을 as abstract ideas and features, 추상적인 생각과 특징으로서 세상을 재현하는 거죠. 세상을 추상적인 생각과 특징으로서 세상을 재현하는 것. 이 말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로부터 온다? at the cost of, 뭐부터 희생하는데 seeing the world as it is,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희생한다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떠올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다시 한번 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떠올린다는 거지. 세상을 추상적 어떤 아이디어, 생각과 특징으로서 세상을 재현한다는 것은. 문장 위치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있고 어휘도 있는데 여기서 빈칸 자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희생하여서란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다음 instead, rather는 앞에 부정적인 표현이 있죠. 앞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란 뜻이 있잖아. 부정적 뉘앙스. 이 문장 다음에 instead 이 문장이 들어가니까 이 문장도 문장 위치가 좋은 거지. 우리는 세상을 봐. 빈칸이죠. 뭘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동기,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 여기서 through부터 experiences까지 빈칸인데, 즉 이 말은 가정과 동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란 말은 즉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재구성해서 세상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죠? 다음에 동격절이 포함된 문장입니다. 대신 동격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여기서 다음 줄에 through abstract representations가 빈칸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억들이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된다는 그 발견. 우리의 기억이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재구성된다는 그 발견은 자, 뭐가 아니라 영화처럼 100%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우리 기억이 재구성된다는 그런 발견은 completely 완전히 약화시키고 손상시키다. undermine 어휘죠. 완전히 약화시키고 손상시켜. The legal primacy of eyewitness testimony. 법적에서의 목격자 증언의 법적인 우위성, 우월성을 완전히 약화시키고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은 100% 재현이 안 되거든. 뭔가가 변형해서 기억한단 말이에요. 추상적 재현이야. 재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seeing is not believing. 이게 무슨 뜻이냐? 보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이죠. 이것은 믿을 만한 게 안 되죠. 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재현이 되기 때문에. 자, 1번. Abstract ideas are hard to explain without relevant images입니다. 추상적인 생각은 설명하기 힘들어. 관련된 이미지 없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 두 번째. It takes longer to retrieve unconsciously encoded information이죠. 무의식적으로 encoded, 재부호화된 정보를 상기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이 아니죠. 세 번째, beliefs formed from repeated experiences. 반복된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믿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네 번째, 우리의 기억. 여기서 우리의 기억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억. 이거는 seeing이죠. 이거 같죠?
fall short of 미치지 못한다. 이 not하고 똑같아요. 그죠? objective representation of the world 세상의 객관적인 표현에 미치지 못한다. 믿을 만한 게 아니다는 거죠. not believing이 바로 이 부분이죠.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100% 그대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뭔가 변형이 된다는 이야기지. 수상적으로. 아시겠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5번에 comprehension of fact. 플러스 이 단어 반드시 기억합니다. 수능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위해서. 사실에 대한 이해는 선행한다, 앞선다는 겁니다. 추상적 개념의 형성을 앞선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어떻습니까? 어려웠죠? 아마 대충 해가지고 찍어서 맞춘 학생도 많을 거라고 생각돼. 제대로 위해서 맞추기가 진짜 힘든 거야. 만약에 현장에서 맞춘 학생 뭐 앞에서 해석해서 왜 답인지를 설명하라 하면 안 될걸?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보고 하지. 내가 맞췄다고 해서 과연 그 질문을 아느냐? 그거는 반반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시험 치고 나면 틀린 문제도 반드시 자기가 다시 독해하고 분석해서 자기가 왜 답인지를 원인을 찾아내야 되지만 자기가 맞췄던 문제도 재점검을 해야 돼. 그래야만 실력이 오르는 거지. 맞췄던 거는 다시 보지 않고 틀린 것만 본다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공부만 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자, 이 지문 어쨌든 기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란다는 거. 파이팅하고 22번 지문 요지 문제지만 물론 보기는 한글이 나오죠. 여러분이 접근하기엔 굉장히 쉽죠.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문이 학교 내신에서 나오지 않는다. 감히 장담하기는 어렵죠. 역시 이 지문도 주제, 제목, 요약문, 어법은 형광펜 칠해놨고 어휘 형광펜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빈칸을 표시해놨고 서술형 표시해놨는 데 있다가 설명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이 글의 주제는 즉각적인 반응이 때때로 신중한 분석보다는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목 문제를 출제한다면 직관의 힘, 첫인상의 놀라운 정확성, 뭐 이런 내용들. 전체적인 글의 요약을 간단히 말해주면 상황에 대한 직관적 반응이 신중한 분석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처음에 코넬 대학교 실험실에서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교수가 컨덕티드입니다. 실시했죠? 시행했죠? 수행했죠? 컨덕트 수행하다 실시하다. Experimental Test of Eyewitness Testimony인데 21번에도 나왔죠. 목격자 증언이죠.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실험을 시행했고 그리고 증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에비던스와 대자는 동격 관계입니다. 동격 관계, that 뒤에는 대시 동격 접속사이기 때문에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문장이 좀 길죠. 그리고 conducted와 found는 동사의 과거의 병렬 시제입니다. 자, 대체 속에 보면 careful, 주의 깊은, deliberation 단어 챙겨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심사숙고, 숙고죠. 뭐 facial features입니다. 얼굴 특징에 대한 주의 깊은 숙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특징을 생각해내겠죠. 그리고 detailed discussion of selection procedures인데 procedure 단어도 챙겨야 돼요. 절차입니다. 선택 절차에 대한 상세한 논의. 주어가 두 개죠. 이런 것이 actually, 실제로 징후가 될 수 있다. 징후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에? inaccurate 단어 조심하세요. 부정확한 식별의 징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얼굴 특징들에 대한 주의 깊은 숙고 그리고 선택 절차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부정확한 식별의 징후일 수 있다라는 말, 이런 증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 it's when절이죠. 지금 when절이 강조된 강조구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문장 안을 분석을 해보면은 웬절 속에서 find라는 단어가 오형식 동사고 themselves는 people이라는 주어와 똑같기 때문에 목적어를 제귀대명사로 썼습니다. 그리고 enable은 형용사로서 목적격 보호가 되죠. enable to 부정사인데 explain 다음에 the reason why들인데 the reason is why가 관계 부사지요. 근데 선행사와 관계부사 중에서 선행사가 생략되고 관계부사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explain의 why절이 목적어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ay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콤마 다음에 saying은. 그리고 이때 강조문의 대시입니다. 다음 줄 that. 그럼 tend to 부정사죠. 물론 accurate는 어휘 문제로 신경 써야 될 단어죠.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when절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때를 지워버리고 사람들이 그 다운표현 부분에 그의 얼굴이 그저 나에게 탁 떠올랐다. 팝아웃이니까 탁 떠올랐다와 같이 말하면서 그들이 그 사람을 recognize, 식별하고 인식하고 알아보는 그 이유를 그들 자신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들은 더 자주 정확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탁 떠올랐어. 근데 왜 탁 떠올랐어?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이게 정확도가 높대. 그러면 위에 앞에 나왔던 문장과 심사숙고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는데 부정확한 식별이라 그랬지. 그 내용과 이 내용은 완전히 대조 개념이죠. 어쨌든 이 문장은 서술형 영작이 완벽해야 된다. 문법이 나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끔씩은 하면서 내가 별표 쳐놨죠. 이 문장 정말 중요한 문장인데 우리의 최초의 즉각적인 자동적인 반응이죠. 하나의 상황에 대한 최초의 즉각적인 자동적인 반응이 우리의 마인드는 정신, 마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진실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가장 진실된 최초의 즉각적인 자동적 반응이죠.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가끔씩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빈칸 문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빈칸을 낼 수도 있어요. That very first impression이죠. 바로 그 최초의 인상은 또한 더 정확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뭐보다도 신중하고 논리적인 자기 이야기, 내러티브, 신중하고 논리적인 자기 이야기가 정확할 수 있는 것보다도 바로 그 첫 인상이 또한 세상에 대해서 더 정확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면서 그 책 블링크라는 책에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디스크라이브 설명한다, 기술한다인데 다양한 연구를 기술하고 있어.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를 기술하는데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선행사는 다양한 연구들이겠죠.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demonstrate s가 없습니다. 이게 s를 붙이면 안 되죠.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를 기술한다는 겁니다. 자, 뭘 보여주는? 내가 별표 해놨죠? 빈칸 자리거든요. The superior performance of relatively unconscious first guesses인데 relatively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최초의 추측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 compared to는 뭐뭐에 비해서라는 표현인데 compared 과거분사입니다. 분사구죠. 논리적인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인 정당화 하나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인 단계적인 정당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최초의 추측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를 기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는 직관적인 힘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인상의 놀라운 정확성이죠. 자, 그러면 요지를 한번 봅시다. 1번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판단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죠 지금. 2번에 보면 인간의 표정은 무의식적인 감정 상태를 잘 반영한다. 이런 관점도 아니죠.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목격자 진술은 사건 직후보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더 명확해진다.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21번 문장과도 연관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마 21번과 22번은 뭔가 연결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답은 5번인데, 무의식적인 최초의 반응. 마지막 문장에 나왔죠.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최초의 반응, 최초의 추측. 최초의 반응이 신중히 판단한 결과보다도 더 정확할 수 있다.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정당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최초의 추측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들을 기술한다. 마지막 문장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최초의 반응이 신중히 판단한 결과보다 정확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된 겁니다. 됐죠? 21번과 22번 두 개를 만약에 놓고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려고 생각한다면 21번이 출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건데, 그렇다고 무조건 어려운 지문이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선택하는 거, 내신 선택은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다고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1등급 혹은 내신 2등급을 꼭 받아야 된다면 모든 지문을 철저하게, 물론 경중을 따져서 공부해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파이팅 합니다. 고1 모의고사 23번 지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 적어놨듯이 요지, 제목, 요약문, 문장 위치는 두 개, 색깔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지금 메모해놨지만은 색깔 보시고 잘 구분하면 돼요. 문장 위치 두 개, 그 다음 글의 순서도 가능할 수 있고, 글의 순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세 단락 또는 네 단락으로 할 수 있어요. 내신에서는. 그 다음에 빈칸은 보라색으로 하고 또 색깔도 다르게 메모해 놨죠. 그 다음에 어법은 빨간색입니다. 서술형 색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휘 형광펜 작업하고 어휘는 또 색깔을 또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복잡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정리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요지는 구체적인 질문은 양적 연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여기서 포인트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질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오답으로 갑니다. 아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보기 2번이 오답이었어요. 자, 들어갑니다. 모든 설명을 동시에 다 합니다. 해석하면서. 많은 형태의 연구는 복수죠. lead to는 외워두세요. 뭐뭐로 이어지다. 고3까지 쭉 가지고 갑니다. 야기하다, 초래하다도 있지만 뭐뭐로 이어지다. naturally, 자연적으로 양적 데이터로 이어진다. 또는 자연스럽게 양적 데이터로 이어진답니다. 많은 형태의 연구는이죠. 여기서 많은 형태의 연구라는 말 자체가 모든 형태의 연구가 아니라 많은 형태의 연구입니다. 자연스럽게 양적 데이터로 이어진다. 양적 데이터 말이 두 개 나와요. 이 지문에서 지금 6번째 줄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비워놓고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또는 고르세요 했을 때 두 가지 문제죠. 쓰라는 건 주관식이고 골라라는 건 객관식이잖아. 양적 데이터. 철자도 중요합니다. 퀀터테이티브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철자까지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양적 데이터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행복에 대한 연구는 측정할 수 있어요. The number of times. The number of times 다음에는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생략될 수도 있지만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물론 둘 다 써도 되고, 여기서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됐습니다. 횟수죠. 누군가가 미소 짓다. 일형식 문장이죠. during an interaction.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during은 특정한 시간, 기간, 특정 명사 앞에 맞습니다.
for는 총시간 길이, 숫자를 나타내죠. for는 숫자가 나오면서 총시간 길이고, during은 특정한 시간 명사 기간을 나타냅니다. 상호작용 동안에 누군가가 미소 짓는 그 횟수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예시가 기억에 대한 연구죠. 측정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죠. recall의 목적어니까 위치나 대시 생략됐습니다. 써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after 1, 5, and 10 minutes 1분, 5분 그리고 10분 후에 한 개인이 can recall 회상할 수 있는 또는 기억할 수 있는 recall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다 가능해요. 기억할 수 있는 항목의 수가 선행사입니다. 이 항목의 수를 측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asking이 동명사 주어고 ask는 4인식 동사로서 간접 목적어 그 다음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 are said 간접 의문문이죠. 이게 간접 의문문. 이게 직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의문문으로서 그러면서 동명사 주어고 있는데 일드가 타동사고 뒤에 quantitative 데이터가 목적어입니다. 해석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어일 1년에 그들이 몇 번이나 슬픈지를 물어보는 것은 또한 양적인 데이터를 산출할 것이랍니다. 근데 벗이 나와요. 벗 뒤에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뢰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게 아니야. 그러면 질문을 했을 때 신뢰할 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덕회의 중심적인 내용 그 다음부터 나온다고 봐야 되죠. 알겠죠?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서술형도 이거 복잡해요. 물론 뭐 이 독해를 통째로 외우는 학생도 있지만 respondent recollections입니다. 응답자들의 회상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어휘 문제죠. 부정할 수 있다. 어휘라고 적어놨는 거는 어휘를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부정할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슬픈이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정의는 could vary widely가 되죠. 크게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다양할 수 있어. vary라는 단어도 어휘입니다. widely도 좁게가 아니고 크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어휘로 잡아두세요. 다시 한 번 더. 응답자들의 회상은 부정확할 수 있어. 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슬프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정의는 크게 다양할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적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문장 위치가 두 개의 연거푸 나옵니다. 연속으로. 두 개의 문장이 문장 위치고 두 개의 문장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서술형이 있으니까 잘 챙겼어요. 물론 빈칸까지 복잡하게 했습니다. 이 문장을 외우면 편하겠죠. 그 다음 미리 말하지만 옆에 빨간색으로 형용사인 of 투부정사도 기억하세요. 어순주의를 해놨죠. 이거. 순서대로 영작을 해야 돼요. asking how many times in the past 지난 1년 동안 in the past year 지난 1년 동안에 당신이 call in sick to work 밑에 적어놨습니다. 직장에 병가를 내다 call in sick to work 지난 1년 동안에 당신이 직장에 병가를 낼 정도로 충분히 슬펐던 게 몇 번이냐? 몇 번이나 지난 1년 동안에 당신이 직장에 병가를 낼 정도로 충분히 슬펐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asking의 동사가 여기 있어요. prompt. 주의하세요. s 붙었죠. 유발하다는 단어입니다. 단어 뜻 물론 기억하고 구체적인 답을 유발한다. 이 글의 포인트입니다. 이 지문의 포인트예요. 정답을 내는 포인트예요. 다시 한 번 더. 지난 1년 동안에 몇 번이나 당신이 병가를 낼 정도로 충분히 슬펐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구체적인 답을 유발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야. 최대한도로. 자, 시미larly 마찬가지로입니다. 시미larly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소재는 다른데 주제는 동일해. Likewise in the same way. 똑같죠? instead of 다음에 asking이라는 부분이 서술형인데 영작을 잘해야 됩니다.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구조입니다. 그리고 rate라는 단어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how bad a procrastinator they are. 이 간접 의문문이 rate의 목적으로 나와요. 내가 말로 설명하는 걸 잘 들어주세요. 필요하면 메모도 하고.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인데 rate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타동사로 평가됩니다. rate의 목적어가 how bad a procrastinator they are.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how의 어수는 how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부정관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옵니다. how, 형용사, 부정관사, 명사. 이 순서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미루는 사람인지를 평가해 보도록 요청하는 대신에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지.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미루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대신에 요청하는 대신에 ask 문법이죠. 동사 원형의 명령문입니다. asking 안 돼요. 물어봐라.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are you currently late in paying, even though you can afford to pay them? 여기서 can afford to 부정사는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them은 공과금, 고지서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당신은 현재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공과금, 고지서를 지불하는 걸 미루었느냐, 늦추었느냐 라고 물어봐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비록 당신이 공과금, 고지서를 지불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얼마나 많은 공과금, 고지서를 지불하는 걸 늦추었나요? 미루었나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서술형으로 잡아놨는 부분이 있고 문법이 있어요. 어휘까지 곁들여 있으니까 잘 챙겼어요. 빈칸까지. 자, make부터 여기서 consistency는 빈칸으로 잡아놨으니까 잘 챙기세요.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다시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의 연구에서 다음 연구로. 여기서 concrete는 빈칸이면서 어휘가 될 수 있고요.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로 question이 선행사고 주어입니다. 그럼 help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오면 목적어예요. 그리고 insure도 마찬가지 help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to가 생략되었고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하나의 연구에서 다음 연구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결론이에요. 자, 그럼 정답으로 가볼까요? 주제가 뭐냐? 1번은 overgeneralizing result입니다.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결과의 위험성인데, 자,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결과의 위험성. 이 말 아니죠? 지금 틀렸죠, 이거. 두 번째, 2번이 매력적 오답인데, 숫자를 가지고서 추상적인 질문을 대답하는 유용성입니다. 추상적 질문이 아니죠. 구체적 질문이죠. 구체적 질문으로 해야지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체적 질문을 해야만이 정확성을 높인다. 양적 연구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세 번째는 밑에 수거 외워두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주제 제목 보기로 만들 때 또는 여러분이 보기로 영어로 쓸 때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Effect, influence, impact of A on B. A가 B에 끼치는 영향,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래서 샘플의 크기가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아니죠? 다음에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측정하고 수량하는 한계. 그것도 아니죠? 마지막 5번이 정확한 답이죠. 신뢰할 만한 양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또는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질문의 중요성이죠. 신뢰할 양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만만치 않죠? 이 지문은 학교 선생님이 마음을 먹고 출제를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위에 적어놨는 이런 서술형 어법, 어휘부터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세요.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출제 예상이라고 적어놔요. 다 출제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지. 알겠죠? 내가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정리를 해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진실의 방 무제쌤을 구독을 해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고, 왜냐하면 내가 해주는 설명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강의를 잘 들었다는 댓글도 달아주는 게 우리 서로 간에 힘이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열공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10월 9일 모의고사 24번 지문의 문법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수군 알겠죠?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 be associated with입니다. 원래 associate A with B가 수동태로 바뀐 구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the point가 선행사고 전치사 플러스 which, at which죠. 한 단어로 where로 바꿀 수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AI가 주어, exceed 타동사, human intelligence가 목적어, 삼행시 완전한 구조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MJ 영문법의 58강의 관계 부사 1탄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관계 부사를 아시고 싶은 분들은 그 MJ 문법, 진실의 방 MJ 영문법에 들어가셔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문법이 약하신 분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줄에 it is predicted that it이 나오고 동사가 수동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대절이 나오면 무조건 is 가주어,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일형식 문장 구조고 that은 접속사가 됩니다. 이 that자리에 what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what은 절대 쓰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다음에 itself. itself는 improve가 지금 타동사죠. improve가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기 때문에 itself 목적어입니다. 주어 AI와 똑같죠?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와 동일할 때 제귀대명사 쓴다는 법칙. 다음에 쭉 내려가서 when AI becomes, when부터 goals까지가 시간 부사절이죠. 그 다음 콤마 다음에 it부터 주절인데 이 it자리에 which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부사절이 앞에 나오고 난데 주절의 주어는 관계대명사로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신에서 만약에 it을 which로 써놓으면 학생들은 콤마 다음에 which를 독해서 자주 봤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our 보세요. 자, 비교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는 문장과 이걸 비교할게요. our consciousness부터 쭉 가서 다음 줄에 with AI까지가 주절이에요. 주절 다음에 콤마 찍고 위치가 나오죠. 이때는 위치가 맞아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절이 주절 다음에 이어서 그 관계대명사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서 쭉 이어지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when절 문장과 지금 이 our consciousness 문장을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해서 왜 하나는 있을 써야 되고 위치가 안 되고 그 다음 문장은 왜 위치가 돼야 되냐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풀었으면 and it 또는 and this로 풀었을 수 있고 관계되면 콤마 다음에 관계되면서 위치는 가능하지만 대신에 what은 절대 쓸 수 없다는 거. 다음 쭉 내려가서 greatly란 부사가 depend on 뭐뭇에 의존하다, 뭐뭇에 달려있다, 뭐뭇에 좌우되다라는 이 동사를 수식합니다. 부사는 동사구이죠. 그리고 depend on 다음에 목적절이 나오는데
What values and ethics 쭉 나오는데 AI까지 간접 의문문 어순인데 여기서 incorporate A into B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목적어인 A 부분이 앞으로 빠져나가서 what values and ethics가 되었어. 그리고 이때 what은 의문 형용사로서 values와 ethics를 수식하는 의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어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문장을 서술형을 만들어 놨죠. 여러분들이 독해 공부할 때 꼼꼼히 보고 어떤 문제가 서술형인지 어떤 문장이 어휘고 문장 위치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recognizing과 supporting은 위에서 문장 보면 we need to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간주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자의 주장인데 여기서부터 쭉 가서 conscious being까지가 주절입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ing 분사가 두 개 병렬로 나왔죠. recognizing도 현재 분사고 그 다음에 supporting도 현재 분사로 병렬입니다. 인식하면서 그리고 지지하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표현이 밑에 쭉 적어놨습니다. 완벽하게 외워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뭐뭐 의존하다 달려있다 좌우되다는 수구도 다 정리해놨으니까 확실하게 외워둬야 돼요. 어휘는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 최소 2등급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독해는 지금 위에 주제, 요지, 요약문, 어법, 서술형, 문장 위치, 어휘, 글의 순서로 나와 있는데 다소 좀 복잡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좁은 공간에 다 정리를 하려니까 현장 수업은 하나하나 형광펜을 칠하고 문법을 표시하라고 그러고 학생들한테 제가 일일이 강의를 따로따로 해주면서 학생들을 시키는데 지금은 하나의 독해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다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런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온라인으로 듣는 강의하고 현장 강의의 차이점입니다. 현장 강의가 제일 좋죠. 물론 내년부터 내가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준비도 덜 돼 있고 해서 아직 시작하지 않는데 어쨌든 복잡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자세히 해줘야 됩니다. 형광펜은 그 서술형이란 색깔과 어휘 색깔이 좀 다르죠. 그리고 어법도 빨간 색깔. 그 다음에 그린 색깔은 문장 위치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 들어갑니다. AI의 진화는 종종 컨셉트는 개념이죠. of singularity 단어 외우세요. 특이성이죠. 특이성에 대한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성이 뭐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다음 문장에 특이성이라는 걸 설명해 줘요. 그 특이성이라는 것은 refer to 무엇을 언급하다, 가리키다, 지칭하다인데 의미하다. 부드럽게 해석하면 특이성은 의미한다. The point는 지점이야, 지점. At which AI exceeds human intelligence. AI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지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끔찍한 일이죠. AI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면 AI에게서 인간은 지배당할 수밖에 없잖아. 무서운 그런 미래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될 일은 없겠죠. 인간들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겠죠. After that point, 그런 지점이 지난 후에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점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AI가 반복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개선시키고 향상시켜. 오, 대단한 놈이다. 그죠? 그리고 accelerated, 가속화된 속도로 진화를 해나간다고 예측이 돼. 스스로 이제 응용이 되는 거지. 무서운 AI가 나오죠. When AI becomes self-aware and pursues its own goals가 AI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고 AI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게 될 때 완전히 인간하고 똑같죠? AI는 will be conscious being, 의식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Not just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난다면 인간이 지배당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런 AI를 잘 이용하면 엄청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미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장 위치로 잡아넣은 문장이죠. AI와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then 때문에 문장 위치인데 그 다음에 AI와 인간의 의식은 together, 어휘 문제는 함께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진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공존해서 진화한다. 함께 진화한다. 이걸 핵심적인 제목의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Our consciousness, 서술형 문장인데 좀 길어요. 우리의 의식은 진화할 것이다. To new dimension,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해 갈 것이다. 기존에 있는 인간의 진화 단계가 아닌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AI와의 우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지적인 자극을 제공해 줄 것이고 새로운 통찰력, 인사이트, 통찰력과 창의성을 불어넣어 줄 것이랍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재밌는 세상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을 맞이해서 정말로 즐겁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보다 수명이 앞으로 짧기 때문에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새로운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에서 정말 즐거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상상하지 못하는 삶이 펼쳐질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conversely, 문장 위치죠. 반대로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이죠. also 때문에 문장 위치 잡았어요. 중요한 영향을 끼친대. AI의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대. 우리 인간의 의식이. 그 다음 문장이 서술형 문장인데 AI의 진화의 그 방향이죠. direction, 방향은 크게 우리가 AI 속에 통합하는 어떤 가치관, 어떤 윤리를 우리가 AI 속에 통합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좌우할 것이답니다. AI 진화의 그 방향이 인간인 우리가 AI 속에 어떤 가치를 통합하고 어떤 윤리를 통합할지를 엄청나게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We need to 필자의 주장이 나오죠.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need to have to see our relationship with AI. AI와의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거 빈칸이니까 암기하세요. Mutual coexistence of conscious being이죠. 의식적인 존재의 상호 공존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적인 존재. 왜냐하면 AI도 인간의 지능과 맞먹는 그런 스스로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의식적인 존재의 공존, 상호 공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것으로서 우리가 여겨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AI와의 우리의 관계를 뭐 하면서 이전 AI죠. AI의 권리를 인식하면서 AI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AI의 의식의 진화를 지지하면서죠. 인간이 기계를 처음에는 만들었겠죠. AI의 프로그램을 심었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 마음대로 AI를 폐기 처분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AI도 의식을 진화하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AI가 빡쳐서 인간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의 권리를 인식하면서 AI의 의식에 대한 진화를 지지하면서 의식 있는 존재들의 상호 공존으로서 AI와의 우리의 관계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제목은 1번 보면 unsolvable은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AI가 우리 인류의 친구냐 아니면 적이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맞죠? 두 번째, The History of Humans' Resistance Against Machines입니다. 기계에 대한 인간들의 저항의 역사. 이것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Upcoming Future, 다가오는 미래. 뭐냐 이거지. 공존을 위한 인간의 파트너로서의 AI입니다. 함께 진화하고 공존해서 진화하기 위한 인간의 파트너로서 AI.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맞죠? 다음에 AI World Without Human Intelligence. 인간의 지능이 없는 AI 세계가 우리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끔찍하죠. 그냥 기계가 바라보는 건데. 5번에 How AI makes human to human relationships more meaningful. How 이하에는 오형식 문장 구조인데 AI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AI와 공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진화한다는 거. 아주 꽤 괜찮은 지문인데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고2, 고3 되었을 때 AI에 대한 그런 소재를 많이 다뤄요.
그런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되어서 아마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번 기말 준비 지문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1 10월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제인데 문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1번 밑줄 있죠. 자, 이 부분은 위에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 원전은 부정대명사입니다. 부정대명사로서 이 원전의 특징은 앞에서도 이 원전을 수식할 수 있고 뒤에서도 원전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옆에 대시나 도우저라는 대명사는 앞에서는 수식을 못합니다. 대도우저를 반드시 뒤에서 대도우저를 수식합니다. 이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도우저는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전은 metaphor, 은유라는 단어를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가 되죠. 다음에 세 번째 줄에 the sense that이 동격절이거든요. that절이 동격절이고 이 동격 접속사 대신입니다. 이게 보통 이 부분은 위치를 써서 틀리게 만들어 놓는데 주의하세요. 어쨌든 접속사라는 이 기능은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수능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문법입니다. 물론 내신은 당연히 출제될 수 있겠죠. in the sense that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그 다음 need to 부정사는 아실 거고 choose to 부정사도 알죠. 그 다음 여기 to하고 enter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 사이에 만약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간다면 부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사가 들어가서 to와 연결되는 동사로 수식하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proposed by인데 proposed는 제안하다란 타동사의 pp입니다. 은유에서 제안된 세상. 그래서 pp가 앞에 있는 the world를 수식하는 과거분사입니다. 그 다음 줄 중간에 be unlikely to 부정사죠. 동사할 것 같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번 밑줄은 without이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further는 부사예요. without에 대한 목적으로 engaging이 동명사죠. further는 이 동명사를 수식합니다. 다음에 in the sense that이 또 나왔죠. 그리고 그 댓글 속에서 they are realized in digital artifact인데 realize가 깨닫다, 실현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타동사로서 지금 are realized가 수동태죠. 문장 구조가 수동태 문장 구조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디지털 인공물이라는 단어가 대시라는 주격 관계의 대명사의 선행사의 꼴합니다. 다음에 are actively doing 부사가 중간에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things 다음에 콤마 다음에 3번이 밑줄이 꺼져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위에 technological metaphors부터 쭉 문장이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어지죠. 주절이에요. 주절.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콤마 찍고 뒤에 ing나 pp가 오면 분사입니다. 그리고 이 change라는 단어가 바꾸다라는 타동사인데 뒤에 a user's meaning horizon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 분사가 맞고요. forcefully는 부사로서 강력하게라는 뜻의 부사로서 changing을 수식합니다. 수능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이 문법은. 다음 그 다음 줄에 cannot afford to 부정사 동사할 여유가 없다. afford는 뭐할 여유가 있다. 감당하다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requir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요구하다 필요하다거든요. 그래서 to wonder이 목적격 보호고 이 wonder 단어가 타동사입니다. 궁금하게 얘기다. 뒤에 목적 와야 되겠죠? 그래서 how 주어 동사 의문 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selling point는 보통 상품을 팔 때 그 상품의 장점이나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편리하게 매력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무난한데 비동사 다음에 what이 밑줄이 꺼져 있죠. 내가 늘 강조하고 반복했던 문법인데 비동사 다음에 만약에 what이 정답이라면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혹은 보어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 구조라면은 접속사 대시 들어가죠. 여기서는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is obvious에서 주어 동사 보어인 이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 구조가 되어서 접속사 대시 되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어법이죠. 다음. 그 다음에는 문법적으로 자 5번에 밑줄이 꺼져 있는데 end죠. end 다음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병렬을 묻는 문제입니다. 병렬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requires가 동사 자리고 위에 Shakespeare 다음에 is가 동사 자리입니다. 이 동사 동사끼리 병렬이에요. 시제도 맞고 그죠? 그리고 또 requir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some thought라는 뒤에 목적어도 오죠. 그래서 타동사 능동 형태의 타동사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디지털 기술은 are essentially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related to metaphor입니다. 은유와 관련이 있답니다. 은유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은유는 다르다는 거죠. 언어적인 은유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면들에서 언어적인 은유와는 다르다. 그럼 디지털 은유와 언어적 은유를 대조관계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야 돼요. 다음 문장에 언어적인 은유는 수동적이다. 이 단어는 어휘 문제로 잡아놨으니까 잘 챙기세요. 수동적이다. 뒤에 그 수동적인 이유를 말해주겠죠. In the sense that,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the audience입니다. 여기서 audience가 독자라는 뜻이죠. 독자가 need to choose to actively enter the world proposed by metaphor입니다. 그 은유에 의해서 제시된 그 세상에 actively,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독자 본인이 들어가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 언어는 글이 써져 있고 그 은유가 표현이 되어져 있고 독자가 그걸 고민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은유적 입장에서는 수동적이라는 거죠. 능동적이면 독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좀 더 부연상술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셰익스피어의 은유에서 시간은 거지다 라는 은유에서 독자는 is unlikely to understand 이해할 것 같지가 않아. 그 은유를 without 뭐 없이 인지적인 노력 머리를 굴려야 돼. 머리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런 노력 없이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더 끌어들이지 않고는 그 은유를 이해할 것 같지가 않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죠?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나오죠. 문장 위치를 잡아놓은 부분은 바로 이런 연결사 때문에 반면에 기술적인 은유는 이래 나와요. 액티브죠. 반면에니까. 왜냐하면 언어적 은유가 패시브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은유는 액티브란 말이에요. 능동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괄호 안에 그리고 자주 강요적이다. In the sense that 대절이라는 의미에서 they are realized. 이 they는 앞에 있는 기술적인 은유를 가리키는 단어죠. 기술적인 은유가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된다라는 의미에서 디지털 인공물이 뭐냐면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요. are actively doing things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인공물이야.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인공물에서 그 기술적인 은유가 실현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이다. 그리고 자주 강요적이다. 그래서 forcefully 강력하게 그 사용하는 디지털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을 바꾸어준다.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여기서 바꾸어 놓는다는 좀 더 확장시킨다. 넓은 의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expanding도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문장 조심하세요. 한 번 더 해석해 줄게요. 반면에 기술적 언어는 능동적이다. 그리고 자주 강요적이다. 어떤 점에서 그 기술적 언어가 맨 뒤로 갑니다.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을 강력하게 바꾸면서 things, 여러 가지 일들을 actively, 능동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인공물 안에서 실현된다라는 의미에서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는 거죠. 됐죠? 다음, 기술적인 creator, 창작자는 cannot generally, 일반적으로 afford to require, 요구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요구할 여유가 없어. 기술적 창작자는 그들의 잠재적인 독자가 to wonder,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어. 뭘 궁금해하느냐? 그 은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잠재적인 독자가 궁금하게 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세미콜론 나오죠. 왜냐하면 normally, 일반적으로 the selling point, 장점 또는 매력은 대절이라는 겁니다. 그 기술의 usefulness는 유용성이죠. 유용성이 명백하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첫눈에 능동적인 기술적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술적 유용성은 첫눈에 분명하다는 건 즉각적으로 딱 드러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on the other hand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또 반면에란 대조 방식으로 셰익스피어를 끌어들입니다. 셰익스피어는 is beloved in part, 부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왜냐?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의미는 당연히 첫눈에 명백하지 않거든, 분명하지 않거든, 즉각적으로 딱 드러나지 않거든. 그래서 낫이 있잖아. 낫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immediately부터 끝까지가 빈칸 내용이란 말이야. 즉시 분명하고 명백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on the part of the audience, 독자 측에서 약간의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야. 독자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딱 보고 딱 한다 이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디지털 언어와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가 깊은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9번 어법 문제지만 문법도 자세히 살펴봤고 내용적인 부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주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언어와 언어적 언어의 차이점은 그 사용자의 참여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제를 잡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뭐 요약문 같은 경우는 언어적 언어는 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지만 기술적 언어는 강요적이죠. 그리고 인지적 노력 없이 사용자의 관점을 변화시킨다. 즉각적으로 사용자의 관점을 변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요약문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9번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30번도 내가 영상을 내일이나 또 올려드릴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구독 안 한 학생이 있으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해주고 팍팍 이 박무재 선생님을 밀어줘야지 나도 힘이 나서 신나게 영상 올려주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거는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구독 안 했으면 꼭 구독해 주시고 열공하세요.